3. 윤리. 장자가 감명을 받은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그는 인간이 원래 행복하였으나 자연에 수정을 가하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사상을 부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인위적인 변화를 통하여 후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귀중히 하고 너희 밖에 있는 것에 눈을 가리라. 과다한 지식은 곧 화근이다. 그는 본래의 자기에 대한 손상의 원인으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그 첫째는 눈을 현혹시켜 눈의 명백한 시력을 막는 오색이며, 그 둘째는 귀를 혼돈시켜 귀의 명확한 청력을 방해하는 오음이다. 그 셋째는 코 속으로 침투하여 코의 후각을 둔화시키는 오향이며, 그 넷째는 미각을 포화시켜 미각을 교란시키는 오미이다. 그 다섯째는 마음을 변덕스럽게 만드는 호와 불호이다. 이리하여 본래의 자연은 소진되었으며 이것들이 곧 생활의 오악인 것이다. 따라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절대적 안정과 절대적 순수를 갖도록 하고 너희 육신을 탕진하지 말고 너희 활력을 교란시키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즉 눈이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면 정신은 육신을 감지하고 육신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생과 사가 밤과 낮의 연속 및 계절의 변화 같은 역전진화의 대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물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은 우리가 머리에 생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에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는 그가 어떤 것으로 변형될 것인지에 괴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화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이념적인 정지된 상태는 장자의 다음의 자서전 같은 말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옛날 장자는 모든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의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이 나비는 자기가 장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그가 잠에서 깨어보았더니 거기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는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장자인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장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불행의 주요 근원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하는 이해력을 빌어 이 공포는 무의미하게 된다. 장자와 해골에 관한 이야기는 이와 관련하여 상기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다. 주로 가는 도중 장자는 길 옆에서 해골을 보았다. 말채로 때리면서 구부려 장자는 말을 건넸다. 당신이 이 꼴이 된 것은 지나친 야심과 과도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던가. 왕국이 몰락하여 도끼와 창에 찍혀 이렇게 말했는가. 안 그러면 불량한 일생을 보내어 당신 가문의 오점을 남기고 이 모양이 되었는가.
굶주리고 추워서 이 꼴이 되었는가? 아니면 노쇠로 자연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여 장자는 해골을 집어들고 머리 밑에 베개 삼아 베고 잠을 잤다. 밤중이 되자 해골이 꿈에 나타나서 죽은 사람의 행복에 관해서 장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장자는 이것을 믿지 않고 해골에게 다시 생명을 얻어 그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해골은 눈을 크게 뜨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왕의 행복보다 더 커다란 행복을 내던지고 겨우 속세의 노력과 골치 덩어리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장자가 말하는 이야기의 결과 적 이상적인 생활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생긴다. 즉 인간이 산속에 금덩어리를 묻어버리고 보석을 바다에 내던질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은 재물이나 명성을 위해 투쟁하지 아니하고 장수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명에 슬퍼하지 않는다. 성공의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실패에 신음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왕좌를 자신의 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계 제국을 자기 개인의 영광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의 광영은 만물이 하나이고 생과 사가 동일하다는 통찰력을 갖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 지상의 희열은 의지나 의식이나 지식으로 감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순수하게 추종하는 어린아이가 되고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움직이며 까닭도 모르고 정지하며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되 자신을 존재의 자연적 상태에 적응시키는 곳에서 이것을 감독한다. 이것이 장자의 이상적 생활이며 그는 이를 행복한 소요라고 일컬었다. 전술한 바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장자에게는 정치란 절대적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문명이란 인간을 그의 자연적 본능에 따른 생활로부터 억제하여 붙잡아 두는 데만 이바지하는 하나의 인위적인 구조라고 말한다. 진정한 사회는 인간의 자연적인 평등과 본래적인 청렴 정직 위에 건설된 원시적인 사회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상실할 때 불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인간을 의식, 도덕적 제약, 그리고 사회적 의무로 속박할 때 사회는 타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문명 구조를 초래케 한 책임을 평민이 아니라 현인들에게 추궁하고 있다. 현자가 출현하면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수양하기 위해 평민을 의식과 음악으로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평민을 인간의 온정과 정의에 따르도록 만든다. 이리하여 평민은 지식을 구하는 취미를 발전시켜 덕을 보려는 욕심으로 서로 투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의 여러 제도가 등장하자 장자는 노기에 차서 불량배가 출현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는 현자의 행동을 가리켜 길 잃은 한 마리의 해조를 술과 고기와 음악으로 대접하여 주어 죽게 만든
루공이라는 사람의 소행에 비유하였다. 물론 루공은 이 해조가 새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과 똑같이 대접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긴 하였지만, 루공이 이 새를 새로 취급하였더라면 그는 이 새를 울창한 숲속에서 살게 하고 넓은 땅 위를 소유하며 강과 호수 속에서 논일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평화로이 지낼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정치란 이 루공과 같은 평민은 새와 같은 것이다. 만일 평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면 평민들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강제 없이는 순화될 수 없는 이 해조처럼 평민도 어떠한 강제력 없이는 통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자는 이상적인 정치는 무정부라고 강조적으로 결론 지었던 것이다. 이 이상에 관하여 장자는 상이한 이유 밑에서였지만 그의 선배인 노자를 추종하였다. 노자는 역전이 도의운동이다라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인간이 통치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성공과 멀어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자는 인간의 성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방임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